이장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떠나요. 저는 지금 한옥마당에 서 있습니다. 프랑스 여자라는 이유로요. 미쳤죠? 저도 압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요. 이름요? 마리나 베르몽. 나이요? 42. 직업요? 대학 교수요. 전화번호요? 있습니다. 주소요? 8269요. 왜 여기 왔냐고요? 한국 전통을 배우러요. 사랑하게 될 줄 알았냐고요? 몰랐습니다. 42년을 살았습니다. 파리에서 태어나 소르본 대학 교수가 됐죠. 냉철하게만 살아왔어요. 한옥 같은 건 책으로만 봤죠. 그런 제가요. 지금 마을 사람들 앞에서 떨고 있습니다. 출판 계약서를 찢어버렸거든요. 2개월 전이었습니다. 안동에서 만난 그 남자와요. 그런데 그 2달이 제 인생 전부를 바꿔버렸어요. 사랑에 빠졌거든요. 42살에요. 처음이에요. 가족들은 말렸습니다. 미친 짓이라고요. 교수직을 버리고 어쩌려고요. 하지만 저는 와야 했습니다. 이 전통을 지켜야 하니까요. 선우를 지켜야 하니까요. 시간이 없습니다. 비자는 곧 만료되고 철거반은 언제 올지 몰라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옥은 사라지려 하고 있습니다. 지켜야 해요. 반드시요. 제가 미쳤을까요? 아니면 이게 운명일까요? 모르겠습니다. 그저 한 가지만 확실해요. 이 한옥을 지키기 전엔 프랑스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2개월 전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저는 번아웃이 왔습니다. 교수가 된 지 8년째였죠. 매일 강의, 논문, 회의의 연속이었습니다. 잠을 자도 피곤했어요. 어느 날 동료가 말했습니다. 말이나 휴가 좀 가요. 이러다 쓰러져요. 저는 거절했죠. 하지만 학장이 강제로 연구년을 주더군요. 처음엔 화가 났어요. 하지만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제 평생 연구 주제였거든요. 책으로만 보던 한옥을 직접 보고 싶었죠.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10월이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었어요. 파리와는 달랐죠. 뭔가 따뜻했습니다. 안동에 도착했습니다. 한옥마을은 고요했어요. 기와 지붕들이 나지막이 이어졌죠. 감나무에 주황빛 감이 매달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첫날 문화재단을 찾아갔습니다. 한옥 전문가를 소개받고 싶었거든요. 직원이 추천했습니다. 정선우 선생님이요. 최고의 한옥 보존사예요. 다음 날 아침 선우를 만났습니다. 150년 된 한옥 앞에서요. 46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무뚝뚝한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리나 베르몽입니다. 제가 인사했어요. 선우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죠. 프랑스에서 왔다고 하니 의심의 눈빛을 보냈어요. 외국인이 한옥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선우가 물었습니다. 차갑게요. 배우고 싶습니다. 진심으로요. 저는 간절히 말했습니다. 선우는 한참을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한옥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따라오세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한옥 안은 고요했습니다. 나무 냄새가 났어요. 햇살이 창호지를 통해 은은하게 들어왔죠. 아름다웠습니다. 선우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청마루예요. 여름엔 시원하죠. 겨울엔 문을 닫고 온도를 뗍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처마를 보세요. 곡선이죠. 빗물이 자연스럽게 흐르게 만든 겁니다. 선조들의 지혜예요. 선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한옥을 말할 때만요. 왜 한옥 보존사가 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선우는 잠시 침묵했어요. 지켜야 할 것 같아서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그 한옥에 갔습니다. 아침 8시면 도착했어요. 선우는 이미 일하고 있었죠. 나무를 다듬고 기와를 손질했습니다. 저는 멀찌감치 서서 지켜봤어요. 선우의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하나하나의 동작이 예술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선우가 말을 걸었어요. 왜 매일 와요? 뭐가 그리 궁금해요? 배우고 싶어요. 한옥을요. 책으로 쓰고 싶습니다. 책이요? 선우가 의아해했습니다. 네. 한국 전통 문화에 관한 책이요. 학술서적으로요.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선우는 제게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한옥의 구조를요. 기둥은 왜 이렇게 굵은지, 지붕은 왜 저렇게 높은지요. 하나하나 설명했죠. 한 달이 지나면서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선우는 여전히 말이 적었어요.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줬죠. 제가 추우면 차를 내오고 배고프면 도시락을 나눠줬습니다. 점심시간이면 함께 마루에 앉았어요. 김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선우의 과거에 대해서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여동생은 어릴 때 헤어졌다고요. 그 이야기를 할 때 선우의 눈빛은 슬펐습니다. 30년 전이에요. 여동생이 5살 때요. 입양을 보냈죠. 더 나은 삶을 살라고요. 찾아보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기록이 없거든요. 선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가슴이 아팠어요.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단풍이 절정에 이르렀죠. 한옥 마당의 감나무도 빨갛게 익었습니다. 선우와 저는 감을 땄어요. 함께요. 그날 저녁 선우가 물었습니다. 결혼 안 하셨어요? 약혼했었어요. 5년 전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왜 안 했어요? 사랑이 없었거든요. 사랑요? 선우가 되물었습니다. 네.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42년을 살았지만요. 저는 솔직했습니다.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날 밤 뭔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사이가요. 말로 표현할 순 없었지만 느껴졌어요. 서로를 의식하게 됐죠.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11월 말이었어요. 첫눈이 내렸죠. 한옥은 더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눈이 기와 지붕에 소복이 쌓였어요. 선우는 온도를 뗐습니다. 방이 따뜻해졌어요. 저희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죠.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마리나 씨. 선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처음이었습니다. 네. 프랑스로 돌아가야죠. 꽂죠.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연구년이 끝나가거든요. 맞아요. 12월이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선우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죠.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사랑에 빠졌다는 걸요. 그 무렵 파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출판사에서요. 원고를 보냈거든요. 한국 전통 문화에 관한 책이요. 하지만 답변은 차갑했습니다. 말이나 내용이 너무 학술적이에요. 독자가 없을 거예요. 편집자가 말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드라마를 넣으세요. 사랑 이야기요. 사랑 이야기요? 네. 프랑스 여자가 한국 남자와 사랑에 빠지는 거요. 로맨스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제 책은 학술서예요. 로맨스 소설이 아니에요. 그럼 출판 못해요. 계약 취소할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망연자실했습니다. 수년간 준비한 책이었거든요. 선우에게 말했어요. 출판이 취소됐어요. 왜요? 사랑 이야기를 안 넣었대요. 선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넣으면 되잖아요. 뭐라고요? 우리 이야기요. 진짜 사랑 이야기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우린 사랑하잖아요. 선우가 말했습니다. 조용히요. 하지만 확신에 차서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네. 사랑해요. 선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손이 따뜻했죠. 저도 사랑해요. 마리나 씨.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출판사에 다시 연락했어요. 사랑 이야기를 넣겠다고요. 그랬더니 조건이 있었습니다. SNS에 일상을 올리세요. 매일요. 사진과 영상으로요. 마케팅이에요. 편집자가 말했습니다. 얼마나요?
6개월이요. 매일이요. 선우에게 말했습니다. 선우는 단호했어요. 안 돼요. 우리 사랑을 상품으로 만들 순 없어요. 하지만 출판이요. 출판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고민했습니다. 며칠 밤을 잠 못 이뤘죠. 결국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읽어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프로포즈 장면을 연출하세요. 촬영해서 올리세요. 키스 장면도요. 친밀한 순간들도요. 모두 계획된 거였습니다. 진짜가 아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아니라고요. 사랑은 이런 게 아니라고요. 계약서를 찢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선우에게 말했습니다. 출판 안 할게요. 우리 사랑이 더 소중해요. 선우가 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퍼졌거든요. 외국 여자가 선우네 집에 드나든다고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60대 남자였어요. 선우 씨, 이게 무슨 짓이요? 뭐가요? 외국 여자를 집에 들이다니. 마을 망신이요. 저는 한옥을 배우러 왔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장이 코웃음 쳤어요. 배우기는. 남녀가 단둘이 뭘 배워요? 우리는 각자 방을 써요. 선우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소문이 안 좋아요. 당장 내보내시오. 이장은 단호했습니다. 선우는 거절했습니다. 마리나 씨는 내 제자예요. 쫓아낼 수 없어요. 그럼 당신이 나가요. 마을에서요. 이장이 위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울었습니다. 선우 때문에 피해가 가는 게 싫었거든요. 선우가 제 어깨를 감쌌어요. 괜찮아요. 이겨낼 거예요. 하지만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선우를 외면했어요. 인사도 안 받았죠. 가게에서도 물건을 안 팔았습니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화재단장이 찾아온 거예요. 선우 씨, 한옥마을 개발 계획 아시죠? 들었습니다. 협조해 주세요. 무슨 협조요? 관광지로 만들 거예요. 카페, 게스트하우스, 체험관이요. 돈이 되거든요. 단장이 웃었습니다. 선우는 단호했습니다. 안 돼요. 한옥은 상품이 아니에요. 전통이에요. 지켜야 할 거예요. 시대착 오적이네요. 개발해야 살아요. 선우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단장이 말했어요. 그럼 해임이요. 문화재단에서요. 당장 나가시오. 선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나섰어요. 잠깐만요. 한옥은 문화유산이에요. 함부로 개발하면 안 돼요. 외국인이 뭘 알아요? 단장이 비웃었습니다. 저는 교수예요. 문화재 전공이에요. 한옥의 가치를 알아요. 그래서요? 돈이 되나요? 단장은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날 선우는 해임됐습니다. 평생 일하던 자리에서요. 저는 제 탓 같았어요. 미안해요. 제 때문에요. 아니에요. 언젠간 이렇게 됐을 거예요. 12월이 됐습니다. 제 비자 만료일이 다가왔어요. 연장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체류 사유가 불분명하대요. 2주 안에 출국해야 했습니다. 선우와 헤어져야 했어요. 저는 절망했죠. 막 사랑을 시작했는데요. 파리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제안이었어요. 국제 커플 콘텐츠로 가요. SNS 스타 만들어 드릴게요. 돈도 많이 줄게요. 솔깃했습니다. 비자 문제도 해결될 것 같았어요. 계약서를 검토했죠. 하지만 조건이 가혹했습니다. 일상을 모두 공개하라고요. 그때 옛 약혼자가 연락했습니다. 장피에르요. 5년 만이었죠. 마리나 돌아와. 다시 시작하자. 뭐라고요? 너를 사랑해. 웃겼습니다. 바람 피운 게 누군데요? 그땐 젊었어. 실수했어. 이제 달라. 장피에르는 간절했습니다. 알아봤습니다. 장피에르는 이미 결혼했더군요. 저를 둘째로 만들려던 거였어요. 역겨웠습니다. 절교했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뭔지요.
돈도 명예도 아니었어요. 선우였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출판사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장피에르도 차단했어요. 선우에게만 집중하기로 했죠. 남은 시간이 적었으니까요.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연히 한 입양 기록을 봤거든요. 파리 도서관에서요. 30년 전 한국에서 온 여자아이요. 이름은 선미였습니다. 정선미요. 나이는 맞았어요. 출신지도 안동이었죠. 혹시 싶었습니다. 선우의 여동생이 아닐까요? 입양 가정에 조심스럽게 연락했습니다. 한국 뿌리를 찾고 있다고요. 그쪽에서 관심을 보였어요. DNA 검사를 제안했습니다. 선우는 몰랐습니다.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잘못된 희망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결과를 기다렸죠. 그 사이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한옥 철거 계획이 확정된 거예요. 문화재단에서 공식 발표했죠. 다음 달부터 철거한대요. 마을 사람들은 찬성했습니다. 보상금을 받으니까요. 하지만 선우는 반대했어요. 150년 된 한옥을 어떻게 허나요? 저도 싸우기로 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설명회를 열었어요. 한옥의 가치를 설명했죠. 사람들은 관심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갔습니다. 끈질기게 설득했어요. 프랑스 여자인 제가 왜 한국 전통을 이렇게 사랑하는지 말했죠. 점차 사람들이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요. 한옥이 우리 정체성이에요. 지켜야 해요. 20대 청년이 말했습니다. 그때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치했어요. 선미가 선우의 여동생이 맞았습니다. 30년 만에요. 선우에게 말했습니다. 선우 씨 찾았어요. 뭘요? 여동생이요. 선미 씨요. 선우가 멈춰섰습니다. 정말요? 네. DNA 검사 결과예요. 프랑스에 있어요. 선우가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이요. 30년 만에요. 눈물이 흘렀어요. 선미를 초대했습니다. 한국으로요. 오빠를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크리스마스에 오기로 했죠. 마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감동했어요. 외국 여자가 가족을 찾아줬다고요.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선우 씨 미안하오. 편견이 있었소. 괜찮습니다. 마리나 씨 고맙소. 우리가 잘못 봤소. 마을 회관에서 다시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반대파가 늘었어요. 한옥을 지키자고요. 개발보다 전통이 중요하다고요. 하지만 문화재단장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요. 다음 주에 철거 시작하오. 법적으로 막을 수 없었어요. 철거 당일이 됐습니다. 철거반이 들어왔어요. 중장비를 끌고요. 선우는 한옥 앞을 지켰습니다. 여기는 못 지나가요. 비키시오. 업무 방해요. 철거반장이 소리쳤습니다. 안 비킵니다. 제 집이에요. 선우도 소리쳤어요.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선우가 밀렸어요. 넘어졌죠. 다쳤습니다. 피가 났어요.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경찰을 불렀습니다. 언론에도 제보했어요. 프랑스 여자가 한국 전통을 지키려 싸운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SNS에 퍼졌죠. 시민단체가 움직였습니다. 문화재 보존 단체들이 마을로 왔어요. 철거 반대 시위를 했죠.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정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문화재단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단장이 개발업체에서 뇌물을 받았던 거예요. 단장은 해임됐습니다. 철거 계획도 취소됐어요. 오히려 한옥마을이 국가보호구역으로 지정됐죠. 승리였습니다. 선우는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퇴원하던 날 저는 프로포즈했습니다. 선우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한국 전통 방식으로요. 선우가 웃었습니다. 제가 할 말인데요. 네. 결혼할게요. 크리스마스에 선미가 왔습니다. 공항에서 남매가 만났어요. 30년 만에 재회였죠. 둘은 울었습니다. 오빠, 선미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환영회를 열었어요. 선미를 축하했죠. 가족이 만난 걸요. 저희 결혼도 축하해줬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선언했습니다. 프랑스 국적을 포기하겠다고요. 한국으로 귀화하겠다고요. 사람들이 박수쳤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이었어요. 비자 문제가 해결됐죠. 결혼 비자를 받았습니다. 한국에 머물 수 있게 됐어요. 봄에 혼례를 올렸습니다. 한복을 입었어요. 빨간 치마, 노란 저고리요. 선우도 관복을 입었죠. 전통 혼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이장님도 축사를 해주셨어요. 프랑스 부모님도 오셨죠. 한국 혼례를 신기해하셨습니다. 혼례 후 저는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파리 대학에 사직서를 냈어요. 안동에서 문화 해설사가 됐죠. 관광객들에게 한옥을 설명했습니다. 선우는 문화재단에 복직했습니다. 새 단장은 전통 보존에 열정적이었어요. 선우에게 복원 프로젝트를 맡겼죠. 선미는 자주 왔습니다. 방학 때마다요. 한국어를 배웠어요. 오빠와 저를 가족이라고 불렀죠. 행복했습니다. 책도 다시 썼습니다. 이번엔 에세이로요. 제 경험을 담았어요. 한국에서 사랑을 찾은 이야기를요. 출판됐습니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강연 요청도 들어왔죠. 대학에서 문화센터에서 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년 후 봄 임신 소식을 알았습니다. 아기가 생겼어요. 선우는 기뻐 날뛰었죠. 42살에 처음 임신한 거였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가을에 태어났어요. 아들이었죠. 이름은 준호로 지었습니다. 준호는 빠르게 자랐습니다. 첫돌이 됐어요. 마을 회관에서 돌잔치를 열었죠. 사람들이 모두 왔어요. 준호를 축하했죠. 돌잡이를 했습니다. 준호는 책을 잡았어요. 공부 잘하겠다고 다들 웃었죠. 저는 뭐든 좋았습니다. 건강하면요.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5년이 지났어요. 준호는 5살이 됐죠. 유치원에 다닙니다. 한국어와 프랑스어를 섞었어요. 공방도 열었습니다. 선우와 함께요. 한국과 프랑스 스타일을 섞은 도자기를 만들었죠. 인기가 좋았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팔았습니다. 주문이 밀려들었어요. 마을 청년들을 고용했죠.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마을이 활기를 띠었습니다. 관광객이 늘었어요. 외국인들도 많이 왔죠. 전통을 지키면서 발전한 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우와 산책했습니다. 준호를 데리고요. 한옥마당을 걸었어요. 처음 만났던 그곳이요. 여기서 처음 만났죠? 선우가 말했습니다. 네. 3년 전이에요. 빠르죠? 정말이요.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후회 없어요? 선우가 물었습니다. 전혀요.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저도요. 당신을 만나서요. 준호가 뛰어다녔습니다. 엄마 아빠 예뻐요.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셋이서요. 가족이었어요. 국적도 언어도 문화도 달랐지만요. 사랑으로 하나 된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랑은 국경을 넘는다는 걸요. 나이도 넘고 편견도 넘고 모든 걸 넘는다는 걸요. 진심이면 됩니다. 42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요. 선우를 만나기 위해서, 준호를 낳기 위해서, 이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계획대로 안 되죠. 하지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예상치 못한 곳에 행복이 있으니까요. 저는 행복합니다. 진심으로요.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감사해요. 선우와 준호가 있어서요. 이 한옥이 있어서요. 아침마다 마당을 쓸어요. 선우와 함께요. 준호는 뛰어다니죠. 햇살이 따뜻합니다. 새들이 지저귀고요. 이게 행복이구나 싶어요. 거창한 게 아니라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요. 가족과 함께하는 아침이요. 점심엔 관광객들을 맞이합니다. 한옥을 설명해요.
처마의 곡선, 온돌의 원리, 창호지의 아름다움을요. 사람들은 감탄합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놀라워해요. 한국 전통의 깊이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 마음을 알아요. 처음 왔을 때요. 저녁엔 가족과 시간을 보냅니다.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준호와 놀아줘요. 평범한 일상이죠. 하지만 이 평범함이 기적입니다. 3년 전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혼자 파리에서 살던 제가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안동에 안 왔다면요. 선우를 안 만났다면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행복 없이 살았을 테니까요. 운명이란 게 있다면 이런 게 아닐까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필연이었던 만남이요. 저와 선우의 만남이요. 선미도 자주 옵니다. 이제 한국어를 잘해요. 준호와 놀아줘요. 이모라고 부르죠.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부모님도 1년에 2번은 오세요. 손주 보러요. 한국 음식도 좋아하시게 됐어요. 김치까지 드세요. 마을 사람들과도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명절이면 함께 모여요. 음식을 나눠 먹고 이야기를 나누죠. 추석엔 송편을 빚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젠 잘해요. 할머니들이 칭찬하세요. 마리나가 이젠 완전 한국 사람이라고요. 설날엔 떡국을 먹습니다. 세배도 하고요. 준호는 세배를 제일 좋아해요. 세배돈 받으니까요. 귀엽습니다. 겨울엔 눈이 많이 옵니다. 준호와 눈사람을 만들어요. 선우도 함께하죠. 셋이서 눈밭에서 뛰어놀아요. 봄엔 벚꽃이 핍니다. 마을 전체가 분홍빛이에요. 정말 아름답죠. 가족과 함께 산책해요.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름엔 바다에 갑니다. 준호가 수영을 배워요. 선우가 가르쳐 주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웃으면서요. 가을엔 단풍을 봅니다. 산이 온통 빨갛게 물들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본 그 단풍이요.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이 좋습니다. 프랑스와는 다른 아름다움이에요. 자연과 하나 되는 느낌이죠. 이제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국적도 한국이에요. 마음도 완전히 한국인이 됐죠. 프랑스는 제2의 고향이 됐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를 다 사랑합니다. 프랑스의 예술, 한국의 전통요. 준호도 그렇게 키우고 싶어요. 두 문화를 다 자랑스러워하게요. 가끔 강연을 갑니다. 대학에서 문화센터에서요. 제 이야기를 나눠요. 사람들은 감동합니다. 42살의 사랑을 찾았다는 이야기예요. 국경을 넘어 가족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전통을 지키며 행복해졌다는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요. 그럴 때 뿌듯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니요.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어요. 돌아오는 길에 선우가 말했습니다. 자랑스러워요. 당신이요. 저도요. 당신이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준호는 뒷자리에서 잠들었어요. 천사 같은 얼굴이었죠. 우리 아이예요. 저희 사랑의 결실이요. 집에 도착해서 준호를 안아드렸습니다. 방에 눕혀줬어요. 이불을 덮어주고요. 자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선우와 마루에 앉았습니다. 차를 마시면서요.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봤죠. 고요했습니다. 행복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선우가 답했어요.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요. 그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평화가, 이 행복이 계속되길 바랐어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미 영원하다는 걸요. 우리 마음속에요. 이 사랑은 영원할 거예요. 국경도 시간도 넘어서요. 저는 이제 압니다. 행복은 큰 것에 있지 않다는 걸요. 작은 순간들에 있다는 걸요. 가족과 함께하는 아침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요. 선우와 나누는 대화요. 마을 사람들과의 인사요. 이 모든 게 행복입니다.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요. 사랑의 나이는 없다고요.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고요. 국적도 상관없습니다.
문화도 언어도요. 진심이면 통해요. 반드시요. 제가 증명했으니까요. 용기 내세요.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 보세요. 두렵겠지만 해보세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저처럼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가족을 만들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해보세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저한테 일어났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요. 사랑하세요.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국적이 달라도 괜찮아요. 나이가 많아도 괜찮아요. 사랑이 있으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어요. 저는 증명했습니다. 프랑스 여자와 한국 남자가요. 42살과 46살이요. 사랑으로 하나 됐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요. 믿으세요. 그리고 시도해 보세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곁에 있어요.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럼 용기 내세요. 고백하세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요. 늦은 건 없어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후회 없이 사세요. 진심으로 살아가세요. 사랑하며 사세요.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감사하며요. 선우와 준호와 함께요. 이 한옥에서, 이 마을에서, 이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알아요. 이게 제 운명이었다는 걸요. 여기가 제 자리라는 걸요. 42년을 헤맸습니다. 하지만 결국 찾았어요. 제 집을요. 제 가족을요. 제 사랑을요. 늦지 않았습니다. 때가 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옥마당에서 선우가 나무를 다듬고 있습니다. 준호는 유치원에서 돌아올 시간이에요. 저는 저녁 준비를 해야죠.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짓고 반찬을 차릴 거예요. 평범한 일상이지만요. 이게 제 꿈이었어요.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요. 그게 행복이라는 걸 이제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이에요. 선우가 마당에서 부릅니다. 마리나 씨, 차 드실래요? 지금 갈게요. 저는 지금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꼭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행운을 드립니다.